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한동훈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제로의 소시오패스에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와 피해 망상증까지 있는 자라면서 이 정도면 정말 정신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한 인간이 사악하면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이토록 국가와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고도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겠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동훈이 있지도 않은 배후 운운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김어준이나 하는 음모론이라면서 구질구질한 이슈 그만 말하고 싶지만 한동훈이 거짓말을 하는 이상 진흙탕을 구르더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민영 국힘 대변인은 수동적 교육 시스템, 뒤틀린 정치검찰 문화, 구태언론 등 우리 사회 켜켜이 썩은 부조리가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한동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먼저 김성회 전 비서관은 한동훈 이 정도면 정말 정신질환 의심해봐야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한동훈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계 사건에 대해 당의 당계 사건을 너무 험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가지고 용산에서 당계 사건을 사주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 정도면 피해망상증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 수준이라면서 왜냐하면 앞뒤 맥락을 보건대 윤 대통령은 당의 원내대표 쪽에 당계 사건으로 한동훈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며 그러니 너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달래는 말로 읽힌다. 그것을 한동훈은 거꾸로 받아들여 결국 윤 대통령이 당계 사건을 파헤쳐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동훈의 인터뷰를 보며 다시금 너는 정치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아니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토록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다른 사람의 말과 뜻을 곡해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정치를 하고 국민을 돌볼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어서 그러니 다른 사람의 고충과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 제로에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성향을 갖고 있으니 당계 사건을 덮으려고 윤 대통령을 치받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식으로 끝간데 없이 돌진했던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위험한 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으니 아무런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경제공동체로 엮여 고통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저런 자를 부하로 챙겼던 윤 대통령이 저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 놓고도 한동훈은 여전히 피해망상증 환자와 같은 소리를 떠들고 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또 한동훈 당계 사건은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불행의 씨앗이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개혁과 쇄신으로 가는 고비가 되고 있는 한동훈 당계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당대표 선출, 한동훈 당계 사건 발생, 윤한 갈등, 당정 갈등, 사법 처리 앞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 한동훈의 배신, 즉 민주당 폭주에 대한 협조, 김건희 특검법 압박, 비상계엄 선포, 내란몰이 탄핵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사실 한동훈 당계 사건은 뒤에서 추악한 폐륜짓을 하다가 한 네티즌의 궁금증 때문에 우연찮게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다 네티즌과 유튜버 수사대에 의해 한동훈의 비열한 폐륜짓이 뿌리채 파헤쳐지며 한동훈의 배신 행위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그리고 경찰 수사에 의해 빼도 박도 못하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되면서 비상계엄과 내란몰이 탄핵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당계 사건이 발각되자 궁지에 몰린 한동훈이 당계 사건을 김건희 여사 측의 공작이라고 몰아붙이며
아무런 관련도 없는 강기훈 비서관을 지목했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탄핵 폭주, 입법 독재에 협조하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로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의 줄탄핵 폭주, 입법 독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렇게 여와 야가 없이 국회가 용산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공격하면서 도저히 이대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자 한동훈은 즉각적으로 이것은 내란 기도라며 내란몰이를 전개했고, 민주당은 특전사령관 곽종건, 국정원 차장 홍장원 등을 회유 협박해서 내란몰이 탄핵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한동훈 단계 사건을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 보면 안 된다. 뒤에 숨어서 비열한 폐륜짓을 일삼던 한동훈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김경수 드루킹과 같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것 같으니 김건희 측의 공작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에 적극 동조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몰이 탄핵으로 치닫게 만든 사건이다. 지금의 국가적 불행을 만든 뿌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어서 한마디로 한동훈이란 자는 자기의 조그만 치부와 책임을 회피하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불행에 빠뜨린 인간인 것이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범죄 누명을 씌우고 결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서 32년 징역형을 내려달라는 구형을 했겠는가. 또 단계 사건이 드러났으면 사과하며 반성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을 압박해 계엄과 탄핵이라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겠는가라면서, 그렇듯 한동훈이라는 자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배신자 수준을 넘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인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지난해 겨울 한남동의 추운 거리에서 수없이 들었다.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국가적 불행이 한동훈의 단계 사건을 감추려다 벌어진 일이라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얼마나 한 인간이 사악하면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이토록 국가와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고도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동훈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계 사태의 배후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단계 사태는 네티즌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진상이 규명된 것이고 증거가 수집되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에 남아 있습니다. 이를 공론화시킨 저도 집단지성의 도움을 받은 것뿐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부원장은 이어서 저는 단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및 용산 대통령실과 어떤 상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핸드폰 포렌식 등 모든 절차에 응할 자신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저는 다 걸겠습니다. 가족들의 추악한 여론조작 범죄도 윤통 탓을 하는 한동훈은 뭘 걸겠습니까? 배우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저는 정치 생명과 방송 은퇴를 걸겠습니다. 한동훈은 가발과 키높이 구두, 어깨뽕이라도 거는 게 어떻습니까? 있지도 않은 배우 운운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김어준이나 하는 음모론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더 망가지며 밑바닥을 보일 것인지 이제는 불쌍할 지경입니다라면서 구질구질한 이슈 그만 말하고 싶지만 한동훈이 거짓말을 하는 이상 진흙탕을 구르더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장해찬이 이야기한 대로 서로 한번 걸어보아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참말을 하고 있는지.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 생명 그리고 방송 은퇴 모든 걸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에게는 가발, 키높이 구두, 어깨뽕 정도만 걸으면 서로 걸 수 있겠다. 이렇게 장해찬 부원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걸피다면 뭘 걸겠다 이렇게 자주 말한 그런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니까 장해찬의 그 요청에 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민영 대변인도 한동훈에 대해 강도 높은 직격탄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자기 가족이 썼다던 단계 여론 조작 사건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탓하는 한동훈. 역겹고 징그럽다. 저런 사기꾼 말장난질에 공간 열어주고 동조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 부역자들도 경각심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
사람을 시험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수동적 교육 시스템, 여론전 실력이 곧 수사 결과가 되는 뒤틀린 정치 검찰 문화, 진실이 아닌 정치적 레토릭에 열광하며 영혼 없이 추종하는 구태 언론 등 우리 사회 켜켜이 썩은 부조리가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한동훈이라면서 진짜는 단 하나도 없고 허세와 자기 과시, 남 탓으로 똘똘 뭉친 질소 포장 금쪽이 21세기 대한민국 최고 빌런의 퇴장, 그것이 국민의힘 정상화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한동훈이 지난 9일 서울 동대문 을 당협 신년회 초청 강연에서 자기보다 더 보수 정치인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참고로 이 서울 동대문 을 당협은 더불어민주당 쪽 출신인 호남 출신 김경진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쪽 지금의 현 여권 쪽에서 현 야권 쪽으로 넘어왔다고 했지만은 결국 그 뿌리는 한동훈 같은 자들과 여전히 한 통속인 게 바로 김경진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런 자는 빨리 당협위원장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박 대변인은 컴플렉스 덩어리, 가진 자의 품격은 그것을 애써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 누가 봐도 보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스스로 보수라고 궁색하게 자기 어필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없는 근육을 뽐내려 보정 속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옆 사람보다 커 보이려고 깔창에 까치발까지 드는 민망한 상황을 연출할 필요도 없다. 한동훈의 모든 언행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열등감과 자격지심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채우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허세와 과푸장으로 하루하루 면피하기 급급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미성숙함이 한동훈 스스로를 망쳤다. 결핍은 부정할수록 깊어지며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려고 할 때 성장의 단초가 된다. 관심병을 정치로 치유하는 떼쓰는 어린아이 광대 노름에 정치권이 이토록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참담하다. 그러나 그 결핍마저 성장의 마중물 삼는 게 성숙한 자아다. 한동훈이라는 애처로운 실패작을 딛고 더 강하고 단단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국민의힘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자기 무덤 열심히 파고 있는 한동훈, 그럼 진영구가 썼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는 건가? 백보양보의 1000개가 넘는 사례 중 몇 군데 한동훈과 진영구의 이름이 바뀌었다 쳐도 한동훈 가족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당권을 사유하여 하지도 않은 전수조사를 근거로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허위 결과를 공표한 한동훈과 당시 당 법률이가 한 행위야말로 문자 그대로 조작이다. 5개 가족 명의 계정이 2개 IP에서 모두 발견된 점, 당원 게시판 셧다운 후 한동훈과 진은정 명의의 게시물이 99% 삭제된 점, 피해자 측인 국민의힘 법률이가 피의자 한동훈을 편드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 당무감사위에서 지적한 핵심 중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반박 못하면서 어디 가짱게 말꼬투리 잡아 어물쩡 빠져나가려 드냐면서 어차피 추후 한 꼴 다 보이고 쫓겨날 운명, 가죽까지 다 벗고 덤비는 모양인데 어디 계속 멋대로 떠들어봐라.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당을 떠나라는 말이 가장 본인을 위한 조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곧 올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한동훈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까지 했죠. 정말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나는 과거 동아일보에 근무할 때부터 검사 한동훈이 어떤 짓들을 했는지 여기저기에서 들은 바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감사 조작 운운하면서 오히려 당무감사위와 당무감사위원장을 협박하는 한동훈을 보면서 한동훈이란 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한동훈 같은 형편없는 자를 아끼고 중용한 것이 윤석열 부부와 국민의힘, 나아가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거듭 절감하게 됩니다. 국민은 한동훈에 대해 절대로 당 차원의 징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힘은 당계 게이트의 1차적 피해자입니다.
한동훈에 대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와 함께 반드시 한동훈과 그 가족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해 강제수사권이 없는 당무감사로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는 단계 게이트의 모든 추악한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자들과 한동훈 주변의 저질 떨거지들, 저런 인간을 노골적으로 비호해온 우리 사회 갑계 인간들이 한국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고 한동훈이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한동훈 같은 저런 유형의 인간에게 어설픈 관용을 베풀었다가는 나중에 반드시 다시 등 뒤에서 칼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